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정원간식 8회입니다. 정원간식 8회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어디서 무진장 많이 들어본 것 같은 그 말, 그러나 그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그 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문장,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걸 살펴볼 건데, 이 말에서 악화라는 말은 좀 쉽죠. 쉽게 말해서 bad, 나쁜 거 아닙니까? 나쁜 돈, 양화는 good money. 이런 식으로 별로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해는 어디서 벌어지느냐 하면 요 한자어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정반대의 뜻으로 오해해가지고 이 말을 멋있게 써먹다가는 큰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구축한다라는 말을 우리 군대에서도 그런 말 많이 쓰죠. 진지를 구축하라 라는 식의 build up의 뜻으로, 무슨 up? build up. 만들다 라는 뜻으로 이 구축하다라는 동사를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정반대의 뜻으로 뭐냐? 이게 사실 일본식 한자어인데요. 구축. 쫓아낸다, 몰아낸다, drive out 이런 뜻입니다. 어때요? 정반대의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괜히 어렵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말해서 오해가 빚어진 거죠. 사람들이 또 잘 모르고. 이거는 이제 이 문장이 일본을 경유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된 거죠. 하여간 그런데 말 뜻은 알겠는데 문장 전체가 무슨 뜻인데,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왜 몰아내는데, 어디서 몰아내는데, 어디로 몰아내는데, 이런 것을 명확히 이해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금화나 은화를 쓰던 시대에서 나온 문장인데요. 자, 금화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면 쓰여 있기를 100파운드라고 합시다. 똑같이 이렇게 구분이 불가능해. 두 개의 동전이 구분이 불가능한데 여기에는 실제로는 20파운드 가치의 금 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에는 정확하게 100파운드 가치의 진짜 금, 골드가 들어가서 그 정도의 금으로 이렇게 금화를 만들고, 이거는 20파운드 가치의 금으로 금화를 만들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실제 가치가 어떤 경우에는 동전 표면에 쓰여진 가치보다 적게 되죠. 어느 경우입니까? 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무슨 money? bad money. 악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 가치가 명목 가치와 같거나 또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 가치가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good money가 되죠. 우리나라 10원짜리 동전이 그랬어요. 10원짜리 동전을 몇억 원어치를 사가지고 이거를 100원짜리로 바꾸는 게 아니고 1000원짜리로 바꾸는 게 아니고 몇억 원어치를 사가지고 당연히 7억 5천만 원어치 사면 딱 7억 5천만 원어치 동전이 되겠죠.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거기서 구리를 뽑아내가지고 팔았더니 7억이 10억, 20억 이렇게 돈이 확 불어나는 거죠. 10억 원어치 동전을 사가지고 30억의 구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니까 실제 가치가,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만든 범인들은 엄청나게 중형을 받았습니다. 매우 큰 범죄거든요. 사람 죽인 거, 때린 것도 아니지만 매우 국가적인 중대 범죄라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제 가치가 명목 가치와 같거나 큰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당연히 이게 양화, 좋은 돈이죠. 이런 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멍청한, 뭔가를 모르는, 그리고 나쁜 심보의 국가 지도자가, 국가가 돈을 말이죠. 그 전에 이런 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는데 똑같이 생긴 이런 돈을 왕창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시키면 국가는 어떤 이득이 있게 될까요? 딱 이 차이 80만큼의 돈이, 가치가
공짜로 생기는 겁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과 같고 전 국민한테 아무런 수고도 들이지 않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한꺼번에 샥 거두어 드리는 아주 쉽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돈을 왜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시뇨리지 이렇게 불어에서 와서 그 시뇨리지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아까 말한 그 1000과 200 사이에 800의 금액 그러니까 화폐를 주조 유통시킴으로써 화폐를 만들어서 국가가 얻게 되는 이득 세금 아닌 세금 이것을 시뇨리지라고 합니다. 이 시뇨리지를 얻기 위해서 국가가 이런 황당한 짓을 저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더라. 어디로부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 놓았는데요. 자,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좋은 돈이 나한테 내 수중에 들어왔어요. 내가 돈을 누군가한테 주고 물건을 살 때는 내 물건을 팔 때는 좋은 돈을 받고 다음에 내가 돈을 줘가지고 어떤 물건을 재료를 사올 때는 어떤 돈을 내주겠어요? 당연히 나쁜 돈을 주고 물건을 사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안 그럴까요? 다른 사람도 좋은 돈을 받고 물건을 주고 그죠?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나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지불 결제할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속되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돈은 전부 어디로 갑니까? 쫓겨납니다. 이거는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유통되는 유통의 흐름. 이쪽은 강둑. 여기는 축장의 영역이고 여기는 유통의 영역이죠. 그래서 재밌는 게 돈을 이렇게 축장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돈을 안 쓰고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를 우리는 영어 단어로 save라고 하죠. 저축하다 아닙니까? 근데 이 강물에 허우적거리는 돈을 빠져 죽으려고 하는 돈을 구출한다라는 뜻의 save도 save죠. 영어 단어 save 안에 두 개의 뜻이 다 있는 겁니다. 축장하다, 저축하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저축하다라는 뜻의 save하고 목숨을 구하다라는 뜻의 save가 같은 뜻인 이유가 이런 흐름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발견한 진리가 아니고 칼 마크스가 자본론 1권의 각주에 이 영어 단어 save의 재미있는 쓰임새에 대하여 두 가지 쓰임새에 대하여 각주에 써놓았더랬습니다. 재밌죠? 하여간 이런 식으로 시간이 자꾸 반복되고 시행 횟수가 반복되면은 유통 흐름에서 돈의 유통 흐름에서 뭐만 남아요? 전부 나쁜 돈만 바글바글 다 쓰이게 되고 좋은 돈은 전부 이렇게 찡박아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이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유리해요? 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제자리에 앉아서 자산 가치 하락이 일어나고 이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혹은 현금의 형태가 아니고 토지나 다른 자산 형태로 현물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확 올라가는 골 때리는 엉망진창의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결국 악화가 양화를 몰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이 법칙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기를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가 하나의 법칙이고 이 법칙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레샴의 법칙 이렇게 부르는데 이 그레샴이라는 사람은 16세기에 엘리자베스 1세 및 그 앞에 선대 왕들의 재정 전문가였어요. 재무 전문가. 그래서 컨설턴트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왕들과 여왕의 컨설턴트였는데 이 사람이 이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은 제가 작게 해놨고 이 사진은 크게 해놨죠.
이 법칙을 최초로 명확하게 밝힌 사람은 그레샴이 아니고 지동설의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지동설을 주창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화폐와 주조 이거에 대해서도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중유럽과 동유럽에서는 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문장, 이 법칙을 코페르니쿠스의 법칙이라고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위대한 천문학자가 역시 이 경제학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근데 그래서 이 문장이 왜 이렇게 유명한데? 이게 유명한 이유는 나쁜 것들만 있어야 할 곳, 좋은 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뭐라고요? 좋은 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나쁜 것들만 버글버글하게 되는 이 경제 현상과 유사한 사회 조직, 문화, 정치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와 비슷한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나쁜 것들만 버글버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기술하기 위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저 동전에 관련된 저 그레샴 아니 코페르니쿠스의 법칙이 많이 인용되어서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여러 방면에 많이 응용되어서 사용되어서 그렇게 유명해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866년 흥선대원군이 끝발이 엄청 났을 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뭘 배웁니까? 경복궁의 중수, 중건 이것 때문에 나라가 흔들흔들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흔들흔들해진 건 맞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 당시 조선 GDP의 엄청난 퍼센티지를 투입해야지 경복궁을 만들 수 있는데 나라에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세뇨리지를 흥선대원군이 얻기 위하여 그 전에 상평통보라는 여러분 다 아시는 돈이죠. 상평통보라는 돈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백전이라는 돈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 동전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킵니다. 그 당백전 호, 대, 당, 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 이것보다 100배의 가치가 있다로 명목 가치가 당백전의 명목 가치가 상평통보 100배 그죠? 100 곱하기 상평통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당백전의 명목 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다 이렇게 선언된 명목의 가치인데 실제 가치는 이 실제 가치는 5배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실제 가치가 5배밖에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적은 거고 명목 가치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당연히 아까 말한 코페르니쿠스의 법칙대로 시중에 무슨 돈밖에 안 돌아요? 당백전밖에 안 돌고 당백전의 값어치는 팍팍팍팍 내려가서 이 실제 가치에 수렴하도록 팍팍팍팍 가치가 내려가는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가 내려가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조선 경제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아작이 납니다. 얼마나 골 때리냐면 지들이 국가가 이렇게 발행해 놓고 자기들이 세금 받을 때 유통질서, 통화질서가 개판이 되니까 자기들이 세금 받을 때는 상평통보만 받아요. 정말 황당한 거죠. 자기들이 그럼 당백전을 세금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당백전의 실제 가치가 낮다라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당백전 안 받아요. 상평통보만 받아. 그리고 지방 관찰사들, 지방 수령들이 세금을 받을 때 자기들이 받을 때는 상평통보로 받아놓고 중앙에 그 돈을 갖다 바칠 때는 당백전으로 갖다 바치는 거죠. 상평통보로 세금을 지방에서 딱 받은 다음에 중앙에 올릴 때는 당백전으로 딱 하면 그 차이만큼 이 지방 수령들은 어떤 효과를 돈을 주조하는 노력도 안 들이고 세뇨리지를 자기가 딱 그 갭을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골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의 가치가 당백전의 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가치를 갖고 있는 당백전조차 나한테는 없다. 즉 나는 완전히 개털이다.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으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두 번째 문장. 땡전 한 푼 없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문장과 함께 새로 새삼 들여다보게 되는 땡전 한 푼 없다라는 우리가 쓰는 표현의 유래가 이 당백전으로부터 유래한 겁니다. 당백전, 땡백전, 땡전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재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는 그만하고 어떤 걸 봐야 되느냐 하면 이 당백전의 발행을 통한 시세 차익이죠. 세뇨리티를 누리기 위한 흥선대원군의 어마멍청한 나라를 작살내는 정책 때문에 나중에 이게 국가 재정이 엉망이 되고 상업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게 되는 거죠. 유통 질서가 문란해지고 상업이 뽀개진다는 거죠. 그래야 나라 경제가 아작이 나니까 90군데한테 줘야 할 월급도 1년치를 미뤘다가 13개월째에 겨우 한 달치 줬는데 그걸 쌀로 줬는데 그 쌀에 그 소금, 겨 막 이런 게 막 들어가서 90군인들이 완전히 빡쳐가지고 경복궁에 쳐들어가가지고 궁에 쳐들어가서 아작을 낸 그게 뭡니까? 1882년에 임모군란으로까지 나라 경제가 아작이 나면서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임모군란으로 이 왕이라는 것이 조선의 왕이라는 것이 조선의 정치라는 것이 누가 들어와요? 임모군란을 통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중에 1882년 뒤에 뭐가 일어납니까? 갑신정변 이렇게 또 일본 세력의 침입이 또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외세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아무렇지도 않게 진입하게 되는 통로가 이렇게 생기면서 결국 경술련의 국권 피탈에까지 이어지는 그 거대한 비극의 시발점이 이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경복궁의 중건과 함께 이 당백전의 발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국가 지도자의 멍청한 짓이 어떤 비극을 초래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비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의 붕괴잖아요. 신용체계의 붕괴. 신용의 붕괴고 시장의 붕괴. 돈을 잘못 발행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단선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신용이 붕괴되고 상업이 붕괴되고 그리하여 시장이 붕괴되니까 나라 사람들이 살아야 할 강토, 나라 자체가 붕괴됐잖아요. 이 신용의 붕괴가 그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나라 시스템 전체가 뽀개졌다는 거예요. 이 시뇨리티를 누리기 위한 이 어마무식한 짓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 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국정원 댓글 사건이 어마어마한 국가적 중대 범죄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 댓글 좀 달았는데 뭐 그렇게 가혹하게 처벌하나? 언론이라는 시스템, 그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전체, 우리가 이 시스템 위에서 번영을 구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법을 지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론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은 어디에 기반한다? 신뢰에 기반한다는 것이죠. 이 신뢰 자체를 국가기관이 시니어리티를 누리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한 것처럼 국가기관이 나서가지고 하나의 개별 시민이나 국민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이 시스템 전체를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적 중대범죄입니다. 아까 10원짜리 동전 10억 원어치 사가지고 녹여가지고 구리로 더 팔아서 이득을 누린 것, 이거 뭐 그렇게 심각한 범죄가 아니고 참 귀엽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중범죄로 다스려야 되는 이유는 국가 전체의
신뢰의 시스템을, 터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중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중범죄인가, 중죄인가? 신뢰가 붕괴되면은, 시장에서 신용이 붕괴되면 마켓플레이스, 장터, 상업 자체가 붕괴되고, 이 터라는 거는 랜드, 플레이스, 땅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 자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터전 자체, 나라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의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 전체는 신뢰와 신용이 없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지탱될 수 없고 발전되어질 수 없는 매우 세련되고 발달된 체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 이 시스템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균열하게 하는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것은 그러한 중대 경제 사범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국가 중대 사범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끝이랍니다.